안녕하세요. 맥케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이제 오늘로 종료되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취할 행동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리젤에는 CTP43 아일리아 관련되는 이 셀트리온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특허 소송이 좀 들어왔는 제기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되었는데요.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행사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윗단에 있기 때문에 합병 관련해서 청신호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이제 오후에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종료되는 가운데 이제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이제 웃돌면서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가 크지가 않고 호실적과 3분기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매출 영업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합병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주가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5만 6,800원. 청구 가격 자체가 15만원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 자체가 한 4% 정도 나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69,500원. 그래서 그 신청 가격 청구 가격이 67,250원이죠. 소폭 이제 윗단에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주가가 이제 주식 및 청구권 행사 가격에 그동안 좀 미치지 못하면서 합병에 대한 어떤 이제 무산될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몇 달 동안 8월 달 이후에 계속 부진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1년도 레키로나 승인 이후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져가지고 장기 바닥권에 2년 이상 지금 머물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합병에 반대해서 이제 주식 매 청구권 행사로 주가에 따라서 주가가 행사권 가격보다 훨씬 밑단에 있으면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겠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상정된 이제 합병 안건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죠. 그래서 향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1조 6천억 대였던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감들도 있는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이 이전의 어떤 스탠스하고는 굉장히 조금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무제한적인 자사주 매입까지 그러니까 행사 신청이 들어와도 다 받아주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입장들과 해외 쪽에서 합병 이후에 청사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의결권제 자문사들의 어떤 이 찬성 이야기들을 끌어내면서 3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 지금 이제 쏟아지면서 주가도 좀 반등을 하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주총일 날 사실 짐펜트라의 FDA 신약으로 이제 허가까지 이제 받으면서 이제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어떤 짐펜트라의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이 드라이브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3분기부터 새로운 어떤 성장의 시작이다.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하나증권, 다올증권에도 보면 주가가 결국은 이제 청구권 가격보다 윗단이니까 합병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임시주총에서 포기를 했단 말은 실질적인 반대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떤 행동을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총액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두 번째는 일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하고 주식 매 청구권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행동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전부를 뭐 매도도 할 수 있고, 일부만 매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행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의 마지막까지 보통 이제 주가하고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이제 유리한지를 보는데, 행사권 이제 가격보다 주가가 있으니까 매도를 하려면 차라리 장내에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최근에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 계속 이제 장내에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장내 매도를 할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중에 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팔았다라고 하면 그 장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물량 자체가 뭐 전부든 일부든 아예 뭐 안 나오든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내일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량들이 있으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1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 정도가 있고요. 매입한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물량들은 자사주로 가지고 있고, 이걸 뭐 5년 이내에 이 부분들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소각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HLB가 이제 올해 물적 분할, 요거는 합병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도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있었기 때문에 요게 19일까지 이제 그 4월 19일까지 이제 요 행사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일 날에 보시게 되면 청구된 어떤 행사 주식 수가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정에 무제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못한다. 그러니까 그 기준 이내에 전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소규모 이제 수준이 겹쳤다, 이렇게 설명을 그 다음 날에 보통 이길래 하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뭐 내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국민연금이 세 가지 행동 중에서 어떤 걸 했을까? 전체를 다 했을까? 아니면 일정 부분만 했을까? 아니면 아예 전혀 안 했을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이 내일 뭐 기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리제레론, 리제론은 이제 뭐 그 독일의 바이오르가 더불어서 이 아일리아 관련되는 부분,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특허가 만료가 되지요. 그 셀트리온 쪽하고 이제 기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과 더불어서 이 특허 소송들이 여러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 이제 삼성 쪽에서도 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 휴미라가 결국은 이제 에브비가 특허 전략으로, 에버그린 전략으로 뭐 특허를 뭐 거의 뭐 수백 개를 만들면서 이 후속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과의 어떤 특허 소송으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조 방법이라든지 제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출시를 막는 어떤 입장들을 하면서 오리지널사들이 이제 이런 어떤 특허 소송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11월 13일, 그러니까 뭐 8일 날 이제 미국 법인에 셀트리온 상대로 또 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셀트리온하고는 여러 건에 관련되는 이제 소송으로 뭐 소송이 이제 뭐 해결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 출시를 앞두고 또 이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그래서 뭐 소송으로 제품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용인데요. CTP42가 자사의 38개 특혜를 침해했다고 이제 주장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이제 CTP42 관련해서 허가 신청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특허 행위에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리제료는 이제 그 독점권이 내년 이제 5월 13일에 일단 만료가 되거든요. 이 규모 자체가 뭐 글로벌로 한 1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그 안과질환 치료제입니다. 항반변성이나 뭐 당뇨병성, 항반부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임상 3상 돌입해가지고 어떤 좋은 어떤 임상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6월 달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신청을 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1년도부터 계속 이제 특허 관련해서 리제로론하고 특허 이제 소송들이 제기가 되면서 요거는 이제 22년도 2월달 기사인데요. 이미 이제 21년도에 5월달에 이제 리제론을 상대로 또 이제 경쟁사 이제 뭐 마일란에서도 이제 특허 무효 소송 뭐 청원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뭐 함께 처리하도록 뭐 요청을 한 상태. 이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작년 11월 달에 보면, 제기하였던 소송 관련 1심에서 성소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3년도 6월, 25년도 5월 달에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독점권이라든지 기타 이제 특허로 이제 요 만료 시점들도 뭐 연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8월 달에도 보면 이제 일부 특허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리제로는 같은 경우는 막는 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뚫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팔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니까 이 관련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뭐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특허 관련되는 부분은 휴미라의 이제 그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이제 7월 달에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나왔듯이 아이엘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요런 과정들을 뭐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6,800원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좀 나름 뭐 중요했습니다. 근데 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방어는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 뭐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156,800원대. 오늘도 뭐 수급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이렇게 뭐 팔기보단 장래에도 뭐 계속 팔고 있었으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굳이 행사를 그렇게 해서 뭐 양도소득세도 뭐 내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팔고 싶으면 현물에서 뭐 주식시장에서 팔지 않을까 이런 어떤 판단들이 상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뭐 셀트리온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내일 회사에서 기사가 될 상황이 좀 높기 때문에요. 이후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바닥권 월봉상으로는 20만 원대 윗단으로 넘어가야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벗어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6월 달에 나왔던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음봉이 나왔던 자리죠. 이 자리를 좀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합병의 불확실성 이후에 3분기 실적과 결국 이제 진펜트라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어떤 시점에서 기관들의 어떤 상향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